일러스트에서는 선택에 관련된 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선 셀렉션 툴, 그 옆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다이렉트 셀렉션을 꼭 눌러보면은 그룹 셀렉션도 나옵니다. 자, 이거를 여기 삼각형 눌러서 빼볼게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매즈 원드라는 툴이 나오고 그 옆에는 라쏘 툴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네 개, 여기까지 5개죠. 5개의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셀렉션 툴을 설명하기 위해서 화면에 렉탱글 툴을 하나 그리고 자, 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 렉탱글 툴로 사각형 그리고 직접 중심점 잡아서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요. 직접 크기를 조절하고 회전을 해도 돼요. 자, 되긴 되는데 실제로 이 셀렉션 툴은 물체를 선택해서 이동하고 크기를 조절하고 회전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툴입니다. 자, 셀렉션 툴 물체를 선택을 했어요. 클릭하면 선택이고, 근데 지금 왜 선택이 안 되냐면은 제가 지금 이 물체의 사각형 안에 면색을 안 놓네요. 면색이 없을 때는 이 면을 아무리 눌러서 드래그를 해도 이동이 안 되죠. 이동이 안 되고, 이럴 땐 중심점을 찝어서 이동을 하거나 또는 도형의 요 외곽에 선 있죠. 요 네모 말고 선을 꼭 집어서 이동시켜야지 이렇게 해야지 움직여집니다. 자, 우리는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면에다 면색을 노란색을 넣을게요. 자, 노란색을 넣고 자, 사각형을 이제 움직여 봤더니 잘 움직이죠. 면색이 있을 때는 이 도형에 아무데나 잡아서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셀렉션의 그 사용법이고요. 첫 번째 뭐죠?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동한다. 자, 요 네모난 애를 화살표가 이렇게 양옆으로 나왔을 때 잡아당기면 크기를 조정한다. 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각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각선에서 조정을 할 적에 Shift를 누르게 되면은 비례가 유지돼서 조정이 돼요. 자, 그리고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바짝 붙이지 말고요. 살짝 떨어져서 되면은 기역자로 꺾어져 나오는데 이럴 때 드래그 하면은 회전이 되고 회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르게 되면 45도씩 각도 제한을 받게 되죠. 자, 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셀렉션 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크기나 회전 등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키보드에서 Alt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복사도 됩니다. 복사가 된 거죠. 두 개를 모두 다 선택해서 복사할게요. 이럴 때는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하고 그리고 Alt를 누른 채로 물체를 집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두 개 여러 개 선택을 할 적에 안쪽에 도형을 건드려서 드래그를 하게 되거든요. 이러면은 일단 이동이 먼저 되기 때문에 여러 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바깥쪽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드래그를 시작을 해서 이 도형들을 이렇게 박스 안에 다 포함해도 되고 살짝 건드려지기만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나면 물체의 면색을 잡아서 이동을 드래그하면 이동이 되는 거고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복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 해제는 바탕 클릭하시면 선택이 해제가 되는 거고요. 요번에는 이 여러 개의 도형을 선택을 하긴 하는데 방금 한 것처럼 드래그가 아니라 Shift를 이용해서 선택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를 클릭해요.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옆에 거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이 추가가 돼서 여러 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내가 이게 떨어져서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찝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선택을 하면은 외곽 쪽에 바운딩 박스 이런 파란색 박스가 떠서 내가 이 왼쪽 것도 했는지 오른쪽 것도 선택을 했는지 헷갈릴 수가 있지만 선택한 도형에는 파란색으로 라인이 가느다랗게 뜨기 때문에 그리고 중심점도 보이죠? 중심점도 보이기 때문에 선택이 되어 있는 건지 안 되어 있는 건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 선택할 때 Shift를 쓰기도 하지만은요. 이렇게 여러 개 선택된 것 중에 선택을 제외시킬 때도 Shift가 쓰입니다. Shift를 누른 채로 선택한 거를 클릭을 하면
선택을 제외시킬 수가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3개만 딱 선택이 돼버렸죠. 자, 3개만 한꺼번에 크기를 줄여볼게요. 크기를 드래그, 자, 줄여지죠. 이럴 때 또 Shift를 누르면 비례 유지. 되셨을까요? Shift는 비례 유지, 그 다음에 선택 추가, 그리고 수평 수직 45도 각도 제한,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셀렉션 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고요. 두 번째, 다이렉트 셀렉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볼게요. 이 다이렉트 셀렉션은 직접 선택 툴이라고 해서 물체의 이 도형의 면을 누르면은 면에 있는 모든 포인트들이 다 선택이 돼요. 다 선택이 되면서 이 도형의 모서리를 굴릴 수 있는 값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도형 시간에 자세히 배우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다이렉트 셀렉션은 언제 주로 쓰이냐면은 내가 이 도형 중에 특별히 포인트 하나만을 선택해서 얘만 잡고 움직이겠다, 이럴 때 쓰시면 됩니다. 다시요. 내가 어딘가에 포인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냥 클릭을 직접 하셔도 돼요. 포인트에 직접 클릭하면은 여기 파랗게 뜨니까 얘만 잡고서 이렇게 잡아 당기셔도 되는 거죠. 만일 2개 포인트를 잡고 움직이고 싶으면은 바깥쪽에서부터 드래그 하셔서 2개의 포인트가 파랗게 뜬 거를 확인을 하고 그 중에 하나의 포인트를 꼭 잡아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의 쓰임새가 또 다양하죠. 모서리 잡고 움직이기. 자, 그리고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요. 일단 선택을 해제할게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요 2개의 포인트 사이에 선이죠. 선에다 마우스를 딱 대서 꼭 집어서, 자, 지금은 틀렸어요. 지금은 제가 선을 찝는다는 게 면을 찝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인트 4개가 다 선택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선만 찝어야 돼요. 여기 있는 선만. 이렇게 선만 딱 찝으면은 모든 포인트들이 하얗게 비어 나와요. 이랬을 때 이 선만 꼭 집어서 움직이면은 선이 움직이니까 옆에 있는 점은 당연히 따라서 위치가 이동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이렉트 셀렉션도 뚝뚝 떨어져 있는 도형의 포인트들을 여러 개를 선택하고 싶으면, 자, 요 중에 포인트 하나를 드래그를 하든가 아니면 클릭을 해서 선택하시고 Shift 누르고 다른 포인트 클릭을 하든지 또는 드래그를 하든지 하시고 또 Shift 누르고 다른 거를 또 클릭하셔서, 자, 어때요? 여러 개가 선택이 됐죠? 자, 그 중에 하나를 꼭 집어서 드래그하면 선택되어 있는 포인트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고요. 만약에 키보드에서 딜리트를 지운다면은 이렇게 삭제도 되겠죠. 삭제가 되고 나면은 남아있는 포인트들이 파랗게 뜹니다. 파랗게 뜨니까 한 번 더 지우면 다 지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우는 거는 어디에다 쓰면 좋으냐면, 우리 일립스 원형 일립스를 누르고 제가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을 그렸는데 나는 반원이 필요해요. 원 절반만 필요해요. 그러면 다이렉트로 내가 필요 없는 쪽을 포인트를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반원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는 분 중에 원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은 이렇게 말고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다이렉트하고는 내용이 다르지만 원에는 옆구리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뜨는데 이걸 이렇게 밀어서 반을 잘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선이 그대로 남고, 방금 전에 제가 한 것처럼 다이렉트로 포인트 하나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선 색깔이 없어져서 이렇게 딱 여기만 선 색깔이 없죠. 예, 다이렉트 셀렉션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이동을 한다든가 또 지운다든가 부분적으로 변화를 줄 때 쓰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룹 셀렉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그룹 셀렉션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도형을 얘와 Shift 누르고 이거와 또 이 세 개를 그룹이라는 걸로 묶어 볼게요. 우리 메뉴의 오브젝트에 가면 그룹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룹으로 묶으면은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요. 하나씩 잡아서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같이 딸려서 움직여져요. 세 개가
한 그룹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한 그룹이 되어 있을 적에 이때 쓰기 좋은 게 바로 그룹 셀렉션입니다. 이 그룹 셀렉션은 한 덩어리로 묶여있는 그룹 중에 하나만 딱 특별히 선택해서 얘만 움직이거나 얘만 색깔을 바꾸거나 얘만 뭔가를 해줄 적에 이렇게 쓸 때 뭐 얘한테만 뭔가를 해줄 때 쓰는 그런 툴이 그룹 셀렉션이에요. 근데 그룹 셀렉션에 굉장히 재밌는 점은 어떤 게 있냐면 바탕 찍고 선택 해제할게요. 한 번만 눌렀을 땐 얘가 선택이 돼요. 근데 한 번 더 누르면 이 그룹이 모두 선택이 됩니다. 다시요. 한 번 찝으면 하나만, 다시 찝으면, 그러니까 더블 클릭이 되는 거죠. 더블 클릭이 되면은 한 그룹이 모두 다 선택이 돼서 뭐 한꺼번에 색깔을 또 바꿔줄 수도 있죠. 자, 그룹 셀렉션에까지 이제 세 가지를 설명을 했고요. 이제 남아있는 두 가지를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화면에 있는 거 모두 지우고, 네, 제가 지금 도형을 또 네모를 그려서요. 색깔을 몇 개 만들어 놓을게요.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약간 진한 노랑, 또 하나는 연두, 또 하나는 네, 붉은 색깔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 여기 매직원드를 눌러볼게요. 매직원드 누르신 다음에 이 매직원드는 동일한 같은 속성의 오브젝트는 선택이 되는 건데 제가 노랑을 눌렀더니 노랑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노랑 옆에 있는 조금 진한 노랑까지 선택이 됐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비슷하니까 선택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네모 동그라미를 하나 또 그려볼까요? 이번에 조금 진한 빨간색. 자, 매직원드 눌러볼게요. 매직원드로 빨간색을 누르게 되면은 이 빨간하고 비슷한 이 진한 빨간색이 같이 선택이 되죠. 유사 속성은 같이 선택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왜 이런 유사 속성이 같이 선택이 되냐면은 매직원드를 더블 클릭해서 보잖아요. 그럼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페일 컬러 면색 같은 애들은 같이 선택되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럴 때 토lerance 얼마나 오차를 많이 허용을 할 것인가.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100을 놓고요. 노랑을 클릭하면 자, 모든 애들이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되셨죠? 자, 선택을 해제할게요. 자, 이번에는 얘를 토lerance 를 0을 놓고요. 0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노랑을 찍어보면 이번에는 어때요? 옆에 건 선택이 안 되죠. 자, 이렇게 어느 만큼 유사 색상을 어디까지 선택할 건지에 대한 오차 허용치를 정해줄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죠? 면색을 선택했을 때이고 이번에 스트로크 컬러를 눌러볼게요. 스트로크 컬러를 눌렀고요. 선택을 일단은 해제했어요. 자, 토lerance 가 20이던 뭐 100이던 간에 지금 제가 화면에 그린 도형들은 전부 다 선색이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클릭을 하면 모든 도형들이 다 선택이 되죠. 이렇게 속성이 같은 속성의 오브젝트는 한꺼번에 선택해 줄 수 있는 게 매직원드예요. 자, 원래대로 속성을 바꿔놓고 네, 원래대로 바꿔놓고 이제 닫아줄게요. 자, 마지막 하나 남은 라쏘 틀에 대해서 선택을 할 건데 라쏘는 그냥 드래그 내가 원하는 자리를 드래그 하시면은 자, 요 두 개 포인트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자, 이 라쏘는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거 말고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선택하면 그 다음 동작은 누가 하냐면 라쏘로 부분 선택을 했으니까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둘 중에 점 하나를 찝어서 움직이든가 그쵸? 아까 한 것처럼 네, 뭐 얘네들이 필요 없으면 지워버리든가. 자, 라쏘로 요렇게 두 개 말고 제가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자, 얘를 선택하고 자, 이쪽에 와서 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얘를 선택하고 또 다른 애를 선택을 해볼게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때요? 되게 재밌죠? 얘랑 저는 여기만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고 근데 어때요? 이렇게 뺑 돌아서 제가 이렇게 지나갔던 동선 안에 들어가 있는 도형들은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됐죠. 자, 라쏘의 특징이에요. 지워볼까요? 그럼 어때요? 자, 안에 있는 거 싹 지워지고 선택되어 있는 끝에 있는 애들까지 다 지워지게 되겠죠?
네, 라sso 툴은 이렇게 부분 선택을 할 때 쓰이는 거고요. 자, 오늘은 선택 툴에 대한 설명을 쭉 해봤습니다.